요새 이거 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건국일에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전 너무 재밌던데. 네, 너무 나도, 재밌어. 재밌어요. 예, 관련 이야기 우리 박진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의 모범답안 박진영입니다. 모범답안이 왜요? 제가 실무자 시절에 업무보고를 잘하기로 유명했어요. 진짜로? 오. 업무보고의 첫 번째 기준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야. 서론, 본론, 결론을 하면은 답 듣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야. 두 가지 오늘 보고. 기대 큽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 이어서 업무보고까지 생중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대한민국의 산하 기관이 진짜 많다. 맞아. 진짜 그리고 내가 많아. 못 들어본 게 너무 많아. 네.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 보면서 조금은 대한민국 이렇게 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또 느낄 수 있어서 그것도 또 재밌었습니다. 네. 몇 장면을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의 이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또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흡수를 한 것 같습니다. 흡수했어. 저한테 예.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지 못할 유머를 또 하나 던져요. 야, 대단합니다. 아무튼 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따라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 염두해 두고 대인배 그 배자가 놈자가 아니라 쌍놈 소리잖아요. 쌍놈 저작거리에서 노는 그 건달을 배라고 하잖아요. 네. 시정작 배 이런데 그 대인에다가 왜 배자를 붙이냐고. 훌륭한 나쁜 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인배에 서당되는 거지. 대인배 있을 수 없는 왜 소인배의 반대말이 대인인데 예. 배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한자를 하도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성함도 학생들이 그 있을 때자에다 발글명을 모릅니다. 모르겠죠. 예, 그 정도 심각한 상황. 그래가지고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우와. 지금 웃은 사람들 너 웃었어? 너 웃었다 제명해. 와. 네. 좀 유머가 나는 좀 살 떨려 가끔. 자학 개그. 아니 뭐 저건 그나마 본인 말씀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치고. 뭐 본인 관련이니까. 그래, 그렇죠. 또 네. 후식이 형한테는 땅 산다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나 미치겠어요. 후식이 형 땅 샀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우참 들어가거든. 우참 들어가는 사람 많아. 근데 나도 모르게 터진 사람들도 많아. 재밌는 대단해.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바른말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영향을 좀 받았던 걸로 네. 저는 자체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민하긴 하니까 우리 예. 차장님이. 네. 요거는 뭐 특별히 논평을 붙일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보는 거죠. 대통령이 평소에 썰렁한 농담 잘하세요. 이건 쏠롱한 농담이 아니야. 살 떨리는 농담이지. 살 떨리는 제대로 농담. 터졌어요. 터졌어요 이번에. 요 유머는 그냥 터진 유머입니까? 제대로 터졌죠. 터졌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장면들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그 산하기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네. 단연 이제 화제가 된 장면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동문서답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외화 불법 반출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요 업무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 이제 그러면 보통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질문한 사람도 넘어가죠. 보통은 예. 그러면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넘어가. 네. 이재명 대통령 그런 게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궁금한 건 반드시 답을 들어야 돼. 그리고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라 답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 맞아요. 네. 두루뭉술을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장면 좀 긴데 저희가 짧게 줄였어요. 함께 보시죠. 제가 어디서 보는 건데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사실은 $10,000불이라고 해봐요 요만한 한 뭉치잖아요. 예. $100짜리로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총. 아니 외환 불법 반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그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 하시네.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예,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예. 저 세관들 같이 투입해가지고 세관을 예, 함께 하고 투입해서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아, 답답하긴 해. 답답하긴 해. 네. 이건 내추려 놓은 거잖아. 네. 실제로 보면은 좀 답답하긴 해. 근데 이학재 사장은 국민의힘 계열에서 국회의원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삼선이나 그래요? 해서. 3선이나 한 네. 사람인데 이 업무 보고 이후에 네. 뭐 비판 당연히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자 페북에다가 글을 남겨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직격을 했어요. 네, 그거 좀 잠깐 좀 볼까요? 업무 보고 이후 지인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에 대한 혼란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합니다. 인천공항에는 세계 최고의 공항 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소란으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네. 야, 이 사람은 진짜 답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큰일 날 사람이라는 게 느낀 게 요 잡으세요. 크게 네. 이제 3가지인데 맨 네. 위에 보시면 네. 그만 나오라는 의도를 읽힌다고 했잖아. 네. 같은 당 출신 기관장도 박살냅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해서 박살내는 게 아니야.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대화가 안 되기 일하는 때문에 스타일이 원래 그런 아니 뭐 거지. 대화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거 첫째 절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마치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너가 무능하다는 그래. 거야. 너 하나. 예.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적도 없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요 뒤에 글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만 알고 있는 범죄 수법을 괜히 얘기해갖고 이거 큰일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노하우가 아니고 이미 안 옛날부터 맨날 나왔던 얘기야. 가끔 뉴스에도 예, 나왔어요. 기사 좀 올려주세요. 네. 기사.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맞아요. 얘기야. 2009년도 2009년 기사에. 예. 그리고 2011년인가도 기사가 있죠. 봐봐, 2011년 있네. 계속 나왔던 얘기야. 예. 이 구제불능이야 이 사람. 진짜. 그리고 어떻게 저거를 저는 금요일에 소란이라뇨. 대통령이 지금 업무 보고를 제대로 못한다고 꾸짖었는데 그걸 소란이에요? 아 정말 진짜 심각합니다 수준이 처참하죠 이 정도면. 쓱 정치적인 것으로 네. 자신의 무능을 맞아. 정치의 문제로 정치 프레임으로 쓱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교활한 근데 방법이죠. 네, 저 비겁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야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거 고단수들만 쓰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다 알아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다 났어.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아무도 모르는 범죄 수법이면 그 범죄 수법을 가진 사람만 계속 범죄를 하라는 얘기야.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이고 참. 아마도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여론조사에 지지율 이름 올라갈 올라가게 겁니다, 이 하려고. 사람. 이름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왜? 거예요. 무능한 게 들통난 거 아니지 아닌가요? 아니지. 일단 이제 프레임을 걸었죠. 프레임을 정치 프레임으로 바꿨잖아요. 아니 인천 시민이 바보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저걸 받아가지고 오늘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난리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마치 직장 내 갑질한 것처럼 행사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 기사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자기와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러니까 열받았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정치 의미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형적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나 지금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지금 저 이재명이 깬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나 밀어줘야 돼. 이렇게 바꾸려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잃는 거. 아니 자 일단 그거는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뭐 업무 보고 다 보셨겠지만 같은 정당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각에 있는 다 사람들도 깨졌어요. 개혁 안 되면은 혼나요. 바로바로 깹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양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게 정치를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공공선을 제껴놓고 이 기회가 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동혁뿐만이 아니라 이준석도 참전하고 조선일보까지 참전하고 너무 이러면은 열받더라고. 이학재 입장에서는 땡큐. 우리 극렬 지지층 사이에서 나 지지율 뜨겠네? 땡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중에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장이 유정복 시장인데 그나마 저쪽 당에서 멀쩡한 사람이야. 그래서 장동혁이라든가 친윤 주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유정복 대항만 생겼네.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저 사람들. 땡큐 그런 하고 유의 싶어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기관장인데 업무 파악 하나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자기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면 대통령이 아유 뭐 그래도 파이팅이십니다.
이게 죄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 직무 위기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죄잖아 이거는. 그렇죠. 음. 이 사람 3년 이야기가 말도 근데 안 이걸 되는 게 지적하는 게 그리고 지적도 아니야 사실 그냥 대화가 안 됐을 뿐이야. 그렇죠. 지적도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귀를 말씀드리면. 못 알아들으면 예. 평소 업무를 아예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보안 검색 분야에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잖아요. 예. 이분은 그 위에 있는 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통령 비서실만 알고 국토부도 모르고 산업부도 모르고 과기부도 모릅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관하고 어떤 업무 협조가 있는지 이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저 앞부분에 보면 세관에서 그 분야의 업무는 인천공항 소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모른다고 말도 못 하고 있고 같이 한다 우물쭈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갓 부임한 것도 아니고 3년이나 된 3년 차. 사람이 그러니까요. 내용을 아예 3년 차. 모르고 있으니.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갑질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게 난 너무 처참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보도들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한다는 분들의 언론 기사들도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업무 보고를 일일이 다 생중계하는 게 적절하냐, 또 거기서 그 직접 기관장을 깨는 게 말을 하자면 기관장이 직접 캐묻고 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갑질 프레임으로 아주 못되게 하는 게 그런 기사가 한 부류가 있다면,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으로서 좀 품이라든지 뭐 기관장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는 분석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들어가려면 그럼 말꼬리 잡기가 아니라 일머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 대통령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 그 어떻게 해야 일을 될 것이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기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기사가 그게 아니라 그냥 갑질 프레임 1번 제일 못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래도 품위가 있지 그 뭐 기관장이랑 그렇게 말싸움하고 그러시지, 이걸 분석 기사라고 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표피적인 거고 본질에 육박하지 못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 전 거의 한 10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왜 이렇게까지 악마화하려고 했을까가 나는 이제 좀 해답을 얻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득권들은 너무 편해.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일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야. 예, 예.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초창기에 시장이 당선되고 도지사가 당선됐을 때 외부 저항이 좀 있었어요. 기존에 안 하던 거 시키니까 피곤하거든. 피곤하지. 근데 그러고부터 사건 사고도 줄어지고 업무 프로세스도 빨라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기 때문에 본인의 품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품격이지 사실. 뭐가 품격이야?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게 이게 품격이고요. 품격이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송미령 장관은 뭐예요? 어. 전 정부에 있었던 그렇지. 내각에 국무위원인데도 엄청 그렇지. 일 잘하니까 쓰잖아. 연임 시켰잖아. 맞아. 자, 그러면 이 학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타당이니까 그럼 내가 좀 더 준비해서 가서 잘 보여야지. 그렇습니다.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대통령이 질문하면 내가 좀 더 잘해가지고 더 눈에 띄어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못해서 야단 맞았는데. 맞습니다. 야단도 안 쳤다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말이 좀 기시네요. 네, 이거 말이- 갖고 말꼬투리 잡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해마다 정권 바뀌고 나면 기관장들 낙하산 인사했느니 뭐 네. 어느 임명을 몇 명이 할 수 있느니 대통령 인사권 잡을 수 있는 게 몇 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관장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때 꽂혔던 사람들 그러니까.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연봉 억대를 받으면서 일머리 있다고 일을 제대로 저 앞에 가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런 구조 깨야 되는 거 네.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야 우리- 나라가 돌아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조리, 무능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장면이 최고의 장면으로 꼽습니다. 네. 열차표를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뭐 추석 때나 설 때.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도 평시에도. 말고, 네. 그러면 열차를 더 많이 투입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차 납품이 제때 안 되고 있나 봐. 주문은 했는데 주문을 다 해놓고 왜 그런가 봤더니 계약을 한 업체가 능력도 안 돼. 근데 계약한 업체에게 계약금을 무려 60%를 미리 다 줘버렸어. 선지급으로. 그러면은 선지급을 받으면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선지급 받았어. 그 돈으로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 건물 짓고 본사 짓고. 본사 짓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런 사실 나 몰랐거든요. 이제는 알게 되니까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집요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파고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함께 보시죠. 지금 철도 표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차량이 부족하다면서요. 차량 부족도 있고요. 또 평택 오송간 병목이 있어서 하여튼 그 그것 병목은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예. 차량이 부족
부족해서 그런 원인은 차량을 더 투입하면 되잖아요. 못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차량을 투입한다고 해도 병목 아니 병목량이 되고 차량이 수급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제 시간에 납품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진짜? 발주는 많이 받는다면서요. 저가 낙찰해가지고 발주는 받는데 거의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한준호 의원이 가보니까 제작도 안 하고 있더라면서요. 예, 현실적으로 중단된 상태고요. 그 선급금 가지고 딴 거 저 열심히 했다는 본사 짓고 있더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최대 7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어디에 돼 있어요? 국가계약법상 선급은 70%까지 줄 수 있도록 줄 수 있다지 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원 시스템과 뭔가 거기는 저 대체적으로 70% 선급금 받아가지고 제작도 안 하면서 그 딴 거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던데 조사는 해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조사 과정에 있고요. 저희도 일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렇죠, 사기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어요 거기? 한 4, 50량 정도가 지금 납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미? 예. 그 상태에서 또 낙찰을 예, 받았어요? 24년에 또 3차 입찰을 했습니다. 이미 납기 지연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입찰 자체는 예,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줍니까? 이건 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그 70%씩 선급금 주는 규정을 바꾸세요. 네. 지금 뭐 댓글에 요거 하나만 좀 바로 잡고 네네. 하겠습니다. 우가 좀 공부 좀 하고 방송해라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원시스는 선지급금 61%를 준 상태입니다. 네, 그건 이제 제가 맞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 나 바보 아닌 거 아시잖아. 팩트 체크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정에 70%까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 지금 납품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빠따를 쳐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입찰. 선지급금을 주고 네. 또 물량을 줘. 그 왜 그런지 봤더니 돈을 아주 싸게 써내면은 무조건 낙찰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싸게 만들겠다. 왜 단순하게 싸게 만들겠다고 제출하는 데에만 자꾸 그러니까 주느냐. 그게 일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행정편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거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이 제일 싸게 썼는데 우리는 주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생각했지만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제일 황당한 사례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도서관도 저런 식으로 물량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공공도서관에서 물론 사서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급업체에서 우리는 100권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드립니다. 100권을 400만 원을 드린다 하면 책이 구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400만 원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무슨 책인지 그러니까 책마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대한민국이 산업이 후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격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니 근데 그걸 품질을 테스트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귀찮지. 난 모르겠고 싸게 써내면 야 또 줘 쟤네들한테. 쟤네 아직 그 납기를 못 맞췄는데 아이 그냥 초입만 네 돈 아니잖아 이 새끼야 이거야. 그걸 지적한 거야. 최저가 입찰이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한 공모라든가 심사를 했을 때 누가 불공정 같다 했다라고 지적을 할까봐 그냥 최저가로 하면 편하다라는 이제 편의주의적인 생각인데요. 그래, 편의주의. 문제는 뭐냐면요. 최저가 입찰을 해놓은 다음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올려서 또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최저가가 안 돼요. 그냥 공무원들이 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고요. 변호사들 계시니까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렇게 성금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면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회사에서 그 주머니가 하나니까 큰 통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고 그 돈을 썼는데 이게 꼬리표가 안 달려 있으니까 아하. 이 꼬리표가 안 달려 있으니까 당장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만약 반복적으로 했다 그러면 사기죠. 실제로 해줄 생각이 채무를 갚을 생각이 없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납품하는 게 그들의 채무잖아요. 그 채무를 갚을 생각 없으면서 돈 계속 꿔가면 그 사기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거 최저가 낙찰 사실상 최저가 경쟁 입찰을 1차로 해서 아니 기술 입찰해 갖고 기술력이 있는지 1차로 보고 그 다음에 돈 최저가 낙찰제로 사실상 운영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정가 낙찰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기술력과 신용도 믿을 수 있는 업체냐라고 하는 것.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것까지 ESG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사회적 가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놀랬던 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아까 질문하면서 근데 그 제 시간에 납품되고 있어요 했는데 순간적으로 아 예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지적들어가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 없대잖아요. 장관이 자 이 김윤덕 국토부 민주당 장관 의원 출신이에요. 이재명 정부 내각 장관이야. 민주당 의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봐봐 처음에 왜 이렇게 그 좀 표구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드립을 오집니다. 하니까 저 국토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합니다. 병목건상.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지적하잖아. 됐고 병목 얘기는 됐고 나쁜 얘기해 나쁜 얘기. 그래. 바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 김윤덕 그러면 자르려고 하냐?
이학재 얘기해봐. 이학재 이야기에 붙일 거는요. 사실 정권이 바뀌면은 공공기관장들 다 이렇게 사표 그만둬야 내는 돼. 그런 식의 법률 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네. 지금 법안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정당이 어설퍼서 그래요. 정당이 어설퍼서 집권할 수 있는 엘리트 양성을 못 해놓기 있기 때문에 네. 이학재 같은 경우 인천에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사장 보내는 시기예요. 맞아요. 인천에 이거 있으니까. 제발 그런 공간 네, 각 정당이 정책 정당화되면서 그런 역량들을 키워야 돼요. 인력들을 키워야 돼요. 재밌네. 인천 사니까. 자 그리고 요것만 더 하고 우리 신장식 의원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게 마치 공무원들 기관장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공무원도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런 공무원들 지금 엄청나게 칭찬받고 있어요. GMO 관련해 가지고 아. 이재명 대통령이 궁금해했거든요. 네. 그러자 나는 그런 직책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네. 무슨 식량국장이 식량국장. 갑자기 손들더니 네. 제가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하고 네. 하고 합니다. 응. 근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궁금증을 계속 얘기해. 나 조마조마하더라고. 질문에 다 답을 해. 질문에. 네. 그래서 나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함께 보시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저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예,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옥수수는요? 옥수수 사료용은 다 GMO입니다. 다 지금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건 난 GMO입니다. 그 나름 통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만 톤을 그 콩기름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은 또 대두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5%도 안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곡물 자급률로 보면 그렇고요.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자급하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 하면 바로 좋았다. 저분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저분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고 그래서 식량국장이라. 아 왜? 왜 이렇게 얼굴을 좋아해? 아 너무 잘생겼잖아 얼굴 솔직히 너무 멋있잖아요. 왜 그래? 아 왜요? 갑자기 콧소리 나와 봐. 왜 이래? 아니, 근데 봐봐, 나는 식량국장이 있는지도 몰랐어.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저 업무 보고를 저렇게 공개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인 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자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고 있는데 누가 어디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먹는 콩과 관련해서도 식용유는 그렇게 짜는 거고 식품은 다 안심하고 먹어도 두부는 되겠구나. GMO가 아니래. 두부는 아니네. 그냥 나 몰랐어. 스위스안이라도 그냥 먹어도 되겠구나. 나 몰랐어. 아니 이 일을 그동안은 알 생각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보여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몰랐어. 주주가 회사 업무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야, 비유 좋았습니다. 확실히 야 작가라 다르네. 오, 비유 좋았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고시패스에서 사무관 달고 서기관 되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일반 국민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감시합니까? 그러네.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이 감시하고 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건의드리자면은 국회가 상시 국감해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그랬으면 늘 공무원들 불러서 물론 뭐 억지로 깨면 안 되지만 네네. 저렇게 날카로운 질문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나 받아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감 때 5분, 7분, 3분 이 안에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하는데 그만큼 평소에 질문을 잘 못해요. 근데 현안 질의 때는 증인 선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방도가 없어요. 국감 때는 증인 선서를 해요. 그러니까 국감 때는 공무원들도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상시 국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국회의원들이 좀 계속해서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다음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건 최욱 진행자랑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는데 야, 그렇지.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이 직접 팩트 체크를 안 하면 잠을 못 자. 그래갖고 제가 최욱 진행자한테 가끔 텔레그램 야좀 그만 살살해. 너 그러다가 쓰러져.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목에 뒷목 뻐근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답을 얘기를 하죠.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최근에 하나 틀리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 이하상 분명 틀리셨잖아요. 이 화상 이 화상 화상 말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다 읽고 오시는 거거든요. 다 읽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다 읽고 네. 서류를 보고 궁금한 걸 묻는 거잖아요. 맞아요. 서류 플러스 알파. 예. 그래서 전시행정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와, 근데 사실 체육 진행자도 그래요. 뉴스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뉴스 이상을 딱 맞아. 팩트 체크를 본인이 해갖고 온단 말이에요. 아주 예리한 지적. 건강이 걱정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걱정돼요, 예. 정말로. 제가 옆에서 우리 최 차장님 모시면 좋아.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는 거는 안다고 얘기하고 애매하게 한다. 그렇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두루뭉술 이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야, 대통령도 그러시더라고. 모른다고 하는 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분- 전시행정이 필요가 없어. 그렇죠. 예. 분명히 근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네. 저 이거 다 보고 왔으니까 이 얘기는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예, 다 보고 왔으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전에는 아마 나는 업무보고를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이거를 얼마나 그냥 예쁘게 얘기할까. 맞아요. 그런 거죠. 그것만 고민했을 거야 공무원들이. 예. 이제는 그게 기초야. 네. 그거는 거기서 기초. 대통령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야. 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년에 업무 보고할 때는 이제 서류로 예쁘게 두루뭉실하게 쓰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알았지. 그러면 보고서도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보고서도 맞습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퀄리티 높은 질 높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대통령이 과로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다 보든지 난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대단합니다. 이 네. 학생도 옛날에는 그냥 아유 뭐 그럼 저희가 또 잡아내야죠. 예. 잘못됐으니까요. 하면서 시간 오래됐는데 술이 한잔 하러 갈까? 오후 5시가 넘었는데 술시가 됐는데. 야. 네. 근데 그 경무 말씀하시니까 네. 그 법제처장이 오랜 직이잖아요. 네네네. 그 오래된 친구죠. 예, 잘 그 아시는 어떤 그 분이에요.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식판에다가 똑같이 식사를 하신대요. 네. 식사하고 집무실로 갈 때 뭐 그 얼마나 길겠어. 나는 그 동선은 모르지만 갈 때 뛰어간대. 일하고 가서 일해야 싶어서. 된다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법제처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거야. 나 그거 보고 야 이건 좀 오버하니까 뛰어간대 일하고 싶어서. 그리고 일하러 갈 때 뛰어간대. 뛰어가기도 하고 법제처장이. 또 그 언론이나 보통 그 기관장 정도만 돼도 또는 국회의원들만 해도 뉴스를 보통은 이렇게 정리된 브리핑 자료를 봅니다. 아.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유튜브나 뉴스를 직접 다 챙겨보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까지 보시는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2번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만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틈만 나면 명기어천가를 불러야 되네. 쉽지 않네.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쉽지 않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부동산 관련 LH 관련한 업무 보고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또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 나눌 테니까 짐 싸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세요? 가만히 있었는데. 신장식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이거 네네네. 제가 처음으로는 아니고 2번째인 것 같은데요. 당 후원 계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예. 조국혁 신당 영세정당이고요. 국고보조금들 다른 당들 많이 받는데 일단 국고보조금이 그냥 의석수 비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섭단체들한테 절반을 다 줍니다. 나머지 절반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라 네. 교섭단체 양당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영세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국혁 신당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조국혁 신당 후원에 많은 또 후원을 좀 해주시면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H 문제도 업무 보고에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다라고 매부쇼에 노크를 해주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이광수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LH 문제에 관련해서 한 장면을 보고 올 텐데요. 이 장면 우리 이광수 대표가 그동안에 매번 했던 얘기야. 매번 했던 얘기. 아니 왜 공공이 개발할 때 고생은 고생대라고 왜 나쁜 데다가 개발하고 좋은 데는 민간에만 주냐. 위치 자체를. 아니 LH가 좋은 데다가 개발하면은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매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 장면이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일 좋은 자리는 용적률 높여가지고 일반 택지를 분양을 하고 공공임대는 저기 구석대기에 제일 안 좋은 데다가 다 몰아가지고 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공공임대 싸구려 나쁜 지역에 어려운 사람만 모여 사는 거야. 이건 좋아할 리가 없죠. 공공주택 또는 공공주택 중에서도 만약 임대 이런 거면 그거를 역세권에 좋은 데다 하세요. 네. 이광수 대표님이 매번 했던 얘기야,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말이고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쩌면 크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공의 질이 좋아져야 이렇게 사익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이 줄어들어요. 그 얘기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공공의 질이 계속 높이는 게 복지국가고 선진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발전할수록 점점 공공의 질이 낮아져요. 오래되니까.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이 주택 공급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작은 평수에.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외곽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냥 힘들게 다니라 이거죠. 그다음에 다 어떠냐면 심지어 페인트도 다르게 칠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구별하는 공공임대를. 거야. 그렇죠. 차별이지 사실은. 구별이 그렇죠. 아니고 차별.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가보면 공공임대주택은 문 앞 정문 옆에다 짓는데 회색 페인트를 칠해버려요. 와, 그건 너무 실제야 근데 임마 이 자식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야 이 그리고 얘기. 심지어 벽을 쳐요. 그리고 애들을 못 사귀게 못 넘나들게 해요. 너무 이런 잔인하다. 대한민국의 네.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나도 욕망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더 탐욕은 커지고 공공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빨리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어떤 대통령도 없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 의미가 있었고 이광수 대표님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워낙 얘기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잠깐 이 얘기.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얘기야. 인서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야. 공공의 질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지선 씨의 네. 내레이션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공공이 훌륭하면 개인은 사유재산과 개인적 욕망에 덜 집착하게 된다. 네. 진짜 이건 되게 짧은 문구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을 넘어서 이건 철학적 문제예요. 그렇지. 그 철학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놀랍다. 네, 네. 희망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좋습니다. 방향성이 제대로 가면은 좋습니다. 디테일은 조금은 삐걱거리더라도 그렇죠. 우리 또 희망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또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LH 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빚 아닙니까? 많은데요. 그게 실제적이죠. 빚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치를 보면 LH가 부채 비율이 120% 정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버스홀런든이나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LH가 돈이 어딨어? 그런 공급 활동이 그런 얘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합니다. 얘기해요? 그 자, 얘기 같이 잠깐만요. 들어보시죠. 방금 같은 이런 얘기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LH 돈 없다. LH 빚 많다. 헛소리 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허황된 망상에 살아?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또 파고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함께 보시죠. 이 부채를 차지하는 거에 제일 큰 부분이 임대 보증금이죠. 근데 사실은 임대 보증금의 그 부채는 그 부채 이상의 자산을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임대 보증금 부채 부분을 임대 자산하고 떼가지고 아예 LH에서 떼서 예를 들면 옛날 주택공사처럼 아예 임대주택 관리 회사를 공공주택 관리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떼버리면 LH의 부채 비율 문제는 확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122%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딱 떼내면 임대 부문은 높은데 나머지 투자 부문, 기타 부문을 다 합치면 한 122% 정도 됩니다. 매우 우수한 재정 상태 아니 그러면? 예,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 160조 부채 중에 100조 정도가 임대사업 관련 부채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떼낼 수도 있고 전문화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좋다. 그런데 LH가 돈이 어딨냐? 부채가 많잖아. 공기업이 부채 많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LH가 어떤 부채가 많냐면 공공주택을 분양하면서 그리고 임대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계층한테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임대주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회계적으로는. 이해하셨죠? 회계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 내줬어요. 그걸 빚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부채를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떼어내면 그건 자산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떼어내면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LH는 자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LH는 일종의 디벨로퍼입니다. 시행사요. 부동산을 시행하는 회사 중에서 LH는요. 부채 비율을 122%라고 그래도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어떤 디벨로퍼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 회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500%가 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호건설 이런 디벨로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한호건설. 심지어요 그런 회사들은 1000%가 넘어요.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땅을 먼저 사놓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게 불가피해요. 그런 입장에서 LH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LH 괜찮아 사업을 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떤 변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라고 하는데 부채율이
이걸 고스란히 그냥 다 인정하고 가더라도 부채율이 높은 것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떼면은 이거는 확 내려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LH가 돈 없어서 뭐 좋은데 개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 그동안 계속 그 변명만 해왔어요. 그만해 그 얘기. 그렇죠. 그만해. 진짜 말이 안 맞아.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LH 이제 없앨 때 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광역 시도별로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근접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디에 개발하면은 수요가 많은지는 시도가 더 잘합니다. 시도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들 필요한 거는 다시 국토부로 환송시키면 됩니다. 네. 실제로 LH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쳐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임원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직이 역피라미드 구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효율성 없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데. 그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역피라미드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LH가 이제까지 땅 장사한 거예요. 수용용 때려서 택지 싸게 사가지고 택지 개발해가지고 민간에다가 땅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까지 한 일이었고 LH가 만든 우리 직접 만든 아파트 이름 기억하세요? 휴먼시아라고. 휴먼시아. 그거 속어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해온 게 LH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땅 장사를 했는데 땅 장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냐면 땅 장사? 그거 왜 이익도 제대로 못 봤어? 그렇지. 이익 챙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료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에요. LH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땅을 강제로 일종의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익이 생기는데 그런 땅을 그래서 용지를 예쁘게 잘 만든 다음에 저렇게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요. 그럼 민간 건설사는 거기에다가 택지를 받아갖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 수익률이 30%가 넘게 나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좋은 땅을 파냐? 그냥 LH가 사업해. 네가 하면 되지. 그렇죠. 왜 민간 좋은 일을 시키냐? 그렇습니다. 저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렇게 되면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시장에서 싼 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도움이 안정화되고 되겠죠. 근데 좋은 위치에. 좋은 맞습니다. 위치. 소비자도 혜택 보고. 근데 좋은 위치일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팔아버려. 그거 완전 미친 거지. 그렇죠. 아니 그동안에 대장동 왜 민간에게 다 퍼줬냐고 해놓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았어. 네. 그래서 이런 전반, 그러니까 LH의 변화를 하는 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핵심을 찔렀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LH의 일종의 개혁 그리고 혁신 더하기 거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철학적 접근까지 이번에는 점수를 드리면 네. 99점. 와. 야, 이거 제가 굉장히 짜거든요. 난리 났네. 네, 99점. 그동안에 매번 그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셨는데 네. 너무 많이 주시네. 네, 좋습니다. 와, 굉장히 감정이 조울이 심하시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울이 심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하나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찬반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충분히 공급이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이 옳다고 말씀 안 드리는데 네. 그분들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을 민간 영역으로 주도하면서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건설 경기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LH공사가 저런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의 주장을 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신규 공급이 되더라도 수요자에게 직접 가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집값을 올리게 한 공급이 아니라 그동안 공급을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건설업자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올리는 쪽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인데 네. 그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번 좋은 업무 말씀. 보고 중에 네.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었어. 그렇죠. 그리고 실생활에 우리 너무 진짜. 도움돼.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이거 LH가 이걸 잘 받아서 진짜 개혁에 나서야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은 잘 끊었으니까 대통령이 잘 지시했으니까 네. 이 명령을 예를 들어서 지시를 잘 이행해야죠.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시가 내려갔어요. 네. 그럼 이게 지시 체계 과정은 우리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통해서 LH로 가죠. LH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국토부 장관이 LH 불러가지고 이제 실무 작업에 돌입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 지시사항은 바로 이행하는 거죠. 바로 이행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 해야죠. 해야 근데 되는데, 지금 LH 네. 사장이 쉽지 않아. 공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LH 사장을 잘 선정하는 게 일단 저는 첫 번째 실행에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국공유지 문제도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민간의 땅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수용을 하더라도 땅값을 많이 줘야 돼가지고 지금 국공유지 문제도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 비교해서 국공유지가 너무 적어요. 이게 국공유지가 많으면 국가가 땅을 풀었다 땡겼다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분들도 힘들고 이걸 또 하게 되면은 각 부처별로 땅 갖고 있는 국가 재정법 문제도 또 건드려야 돼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이렇게 업무 보고 했어도 국무회의도 계속 진행되니까 네.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떻게 검토해봤어요? 하긴 해요. 바로 하게 될 거 바로 아니에요.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아니요. 아, 해야 돼? 예, 왜냐면 그냥 한 말씀만 오세훈 얘기를 해야 한 말씀만 되니까요. 드릴게요. 아, 오세훈. 왜냐면 전세 사기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어, 그럼 영상 볼게. 예. 다시 울지 마. 네.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참 뉴스 보도를 꼼꼼히 본다는 게 난 여기서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경향신문 등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세 사기 약속해놓고 왜 너 약속 안 지켜? 나 욕하더라고요 하면서 시작을 해. 네. 그 장면 보겠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이미 발생한 전세 사기가 발생한 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일단 선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얘기를 입법으로 하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정부가 반대를 했던가 그래서 못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지금 현재 그 피해자들 있죠. 보상받는 게 다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30% 정도라도 최소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선보상해달라.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지금 네. 국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근데 있는 그게 겁니다. 친척이 왜 안 되냐고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그래놓고 대통령 되더니 왜 말이 없냐.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 보도가. 그거를 그럼 좀 준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든지 한번 예, 하시죠. 대통령 그 정책실하고 당 네. 정책위하고요 초안 가지고 그래서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죠. 네. 전세 사기. 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은 논의만 합니다. 네? 민주당은 논의만 한다고요. 전세 사기 먼저 선구제 하시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그런 공청회에도 제가 계속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논의만 해요. 그러셨구나. 지금 그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장관도 논의하고 있대요. 논의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전 재산인 전세금이 떼일 녹여 있고 지금 집값을 나가는 사람, 집을 쫓아나가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많은데 인생 끝나.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논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긴급구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구제하고 그 다음에 대책하면 되는데 항상 뭐냐면 논의만 하면서 대책만 하다가 구제는 한참 늦어지고 그러면서 전 재산 아닙니까 사실? 전재산이야. 그렇죠. 아니 전재산도 아니야. 미래재산까지 들어가 있어. 맞아. 그렇습니다. 미래재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걸 자꾸 논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하냐 그거 잘못 선택한 계약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민주당 편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세간의 논리들이 작동하냐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그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다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국가 재원이 남아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건설사 부도나고 할 때는 왜 그 국가 재원이 왜 들어가? 맞죠? 맞습니다. 아니 비교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갭 투자해서 전세금을 통해서 집을 투자해 놨는데 전세 반환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윤석열 때는 어땠냐면 전세 반환 대출도 해줬어요. 그거를 왜 해줘?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걸 그런데 왜 해줘? 전세를 사기 맞았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고요? 그거를 왜 해줘? 아니 내가 갭 투자해놨는데 전세 보증금 껴서 사놨잖아요. 근데 그게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도 집값이 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전세 반환 대출도 해줬다고요. 그건 본인 투자,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좋은 단어로 그건 자기가 투자한 거잖아. 리스크를 안고. 그런데 전세 사기는 투자가 아니야. 생존이야. 그리고 이건 제도적 문제라고요. 제도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잖아.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쪽 집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전세 사기에 사는 사람들은 후구제하고 뭐 그거를 또 경매해서 남은 돈으로 뭐 나눠 갖자 뭐 계속 이러고 있다고요.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발언이 뭐냐면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깜빡했습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네. 민주당이 책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빨리. 이건 또 빨리 움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업무보고 생중계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재훈 얘기는 뭐 운 좋았다. 네,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덕분에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아주 깔끔하게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평소보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 오늘은 원고가 조금 짧길래 확실히 최 차장님이 이제 다 정리해서 가시나 보다 네, 좋았죠. 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어. 다루는 주제는 좀 줄었지만은 네, 시간은 좋았죠. 똑같아요.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더 늘어났어 오늘. 시간 더 늘어났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지만 방광을 3시 반으로 세팅해놨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무리시고요. 자, 2부에서는요. 교육부 업무보고 때 나왔던 이야기, 환단고기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 곽수산 씨는 이 정육점 얘기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냐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환단고기. 그람당 예. 얼마씩 파는지 찾아봤죠. 예. 왜 지금 당황했네요. 무슨 얘기인가? 정육점 얘기가 이렇게까지 부각이 되나 의아해하는데요. 네. 개고기는 이준석이 팔았는데. 단고기. 네, 단고기. 이 얘기 저희가 또 2부에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